랭아! 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이제 한여름의 더위는 가셨지만 흑백 요리사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데요. 사실 이 흑백 요리사 촬영 자체는 1월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무려 8개월이나 늦게 공개하게 된 이유는 바로 엔딩 크레딧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촬영에 관련된 인력만 무려 100명, 35mm ENG는 64명, 즉 100인의 출연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카메라가 따로 붙고 여기에 위에서도 찍고 아래서도 찍고 할 카메라까지 추가로 들어간 셈이니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인력이 투입됐다고 볼 수 있죠. 촬영본 하나하나 확인하는 데만 한 달은 좋게 걸릴 터였으니 편집이 9개월 걸렸다고 해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제작진 모두가 피땀 흘려 영혼을 갈아 넣은 만큼 프로그램이 흥행을 했으니 참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다시 한번 한 장면 한 장면 곱씹어 보고 싶은 기분도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흑백 요리사 시청자들이 대부분 놓쳤다는 충격적인 장면들 회차 순서대로 함께 보시죠. 왼손이 왜 저래? 80인의 흑수저 셰프들이 20개의 자리를 놓고 평가받던 자리에서 최초의 탈락자가 발생하던 순간 다들 기억하시나요? 제빵어 셰비체를 준비했던 닉네임 시크릿 코스 박준승 셰프는 훈연 맛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함께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 자세히 보시면 셰프님이 왼쪽 손을 불편해하시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장면의 진실은 방송 후 다른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밝혀졌는데요. 방송에서는 통편집됐지만 요리 중 강판의 왼쪽 손이 갈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리를 비우고 응급처치를 받자니 시간 내에 요리 완성을 못하게 될 것 같아 급히 지혈만 하고 돌아왔지만 피가 너무 많이 나 100분을 다 채워 조리하는 것은 무리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최대한 빨리 음식을 내는 쪽으로 결정했고 결국 100분을 꽉 채워 훈연향을 충분히 입히려던 계획은 틀어지고 말았던 거죠. 박준승 셰프님 역시 자신도 이렇게 아마추어 같은 실수를 할 줄은 몰랐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아쉬움도 잠시! 박준승 셰프는 탈락이 결정된 뒤 매장에서 바로 해당 메뉴를 빼버렸고 안성재 셰프의 심사평을 거름삼아 좀 더 좋은 맛을 구현하기 위해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난 지금 무려 10번의 수정을 거친 업그레이드판 방어 셰비체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그 맛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최현석 셰프가 승리한 이유 백수저 최현석 셰프와 흑수저 1, 2, 3 셰프의 1대1 대결 현장 긴장감이 감도는 장면 속 이상한 것이 눈에 띕니다. 아니 최현석 셰프님이 들고 있는 거 식칼 아니에요? 분명 카트를 끌고 들어갈 때만 해도 안 보였던 식칼이 심사평이 이어지는 와중에 갑자기 생겨났으니 이 장면을 발견한 네티즌들은 최현석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 정도면 암살자 아니냐며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당연히 심사용 요리를 먹기 좋게 자르기 위해서였겠지만 네티즌들의 드립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언제 봤다고 반말짓거리야? 팀 대전을 앞두고 공개됐던 예고편 다들 기억하시나요? 분명 언제 봤다고 반말짓거리야 하는 멘트가 들리죠. 언제 봤다고 반말짓거리야. 남자 2라고만 표기되어 누가 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음 회차에 이어질 팀전이 엄청난 갈등으로 점철될 것 같다는 기대를 심어준 멘트였기에 대체 이 말을 한 셰프가 누군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정답은 의외의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넷플릭스의 자막을 영어로 바꾸면 이름이 드러났던 것. 그리고 해당 멘트의 주인공은 바로 최강록 셰프였습니다. 대체 팀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최강록 셰프가 저렇게 말할 정도로 화가 났던 거지? 다음 회차가 공개되는 다음 주까지 목 빠지게 기다렸건만 정작 본 방송 회차에서 해당 멘트는 자취를 감췄는데요.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통편집된 것 같긴 한데 유튜브에 미공개분으로 풀어주시면 안 되나요? 셰프가 가져온 충격적인 고기의 정체. 이어지는 백수저 팀의 고기 요리 대결 현장. 무려 100인분의 요리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백수저 팀은 리더십의 부재와 잦은 의견 충돌로 요리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했는데요. 고기를 튀긴 뒤에 조려야 하는 홍소육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삶자, 튀기자, 여기서 하자, 저기로 나누자 표류가 이어졌고 이 와중에 고기가 제대로 익지 않아 고기를 익히는 방법을 두고 셰프들의 갈등이 시작됐죠. 홍소육을 조리하는데
익숙한 중식 셰프들은 튀김기로 조리 시 원하는 온도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냄비에 빠르게 튀겨야 껍질이 바삭하게 나온다고 주장했지만 양식 셰프이자 팀장이었던 조은주 셰프는 큰 튀김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 튀김기로 튀기는 조리 방법을 권유한 것인데요. 결국 튀김기로 조리하기를 선택한 팀원들, 그리고 이내 황진선 셰프는 석탄마냥 새까맣게 탄 고기 덩어리였던 것을 들고 돌아옵니다. 한창 갈등하던 두 셰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고 보던 시청자들 역시도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셰프가 저렇게 탄 고기를 왜 굳이 가져왔지? 하며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방송에서는 스치듯 지나간 장면이었지만 방송 이후 이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졌습니다. 한 시청자가 황진선 셰프에게 이 온도 아닌데 계속 구워라 해서 답답해서 보여준 거 맞죠? 라고 물으니 드리박 크크크 라며 웃음을 보인 것인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가게가 진진인데 못할 리가 없다. 시위 겸 한 거네. 계속 안 된다 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직접 보여주기 시전. 지금 보니 계속 서로 싸우고 개판되니까 옛다 하고 보여준 거였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황진선 셰프를 향한 호감을 드러냈죠. 모두가 자기 주장만 펼치는 상황에서 황진선 셰프의 이 소심한 반항이 없었더라면 진짜 이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놓친 장면! 모두가 우왕좌왕하는 와중 감자 가니쉬를 두고 또 다른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육수와 감자를 섞어 소스 같은 메쉬드 포테이토를 만들자는 최강록 셰프와 크림과 버터를 넣은 메쉬드 포테이토를 올리자는 성경 롱게스트 셰프의 의견이 부딪힌 것인데요. 두 사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자 결국 리더의 중재로 일단 최강록 셰프가 감자를 조금만 덜어가 본인의 방법대로 조리한 뒤 다 같이 맛을 보고 결정하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셰프들의 테이스팅 후 최강록 셰프의 레시피로 진행된 요리는 여차저차 마무리가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방송 이후 많은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부에서 찍힌 장면을 살펴보면 오른쪽에서 최강록 셰프가 조금 덜어간 감자에 소스를 넣어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왼쪽에서는 성경 롱게스트 셰프가 감자가 들어있는 큰 냄비에 생크림을 섞고 있는 듯하죠. 분명 남은 감자는 저게 전부라고 했는데? 이에 네티즌들은 해당 장면을 두고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섣부른 행동이었다. 원래 레시피대로 했으면 무조건 이겼다며 성경 롱게스트 셰프의 행동을 비판했는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최강록 셰프의 메쉬드 포테이토는 마셰코 출연 당시 김소희 셰프로부터 베껴가고 싶다는 극찬을 이끌어냈던 바 있는 시그니처 요리였습니다. 체에 걸은 감자와 버터, 조림 국물 이렇게 딱 세 가지만 들어가는 요리죠. 하지만 흑백 요리사에서는 결국 생크림이 섞인 감자에 소스를 섞어야 해 원래 최강록 셰프의 요리보다는 다소 크리미한 질감으로 완성되어 버렸고 이에 네티즌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인데요. 물론 요리의 맛뿐만이 아닌 조리 과정까지 모두 평가받아야 했던 대결인 만큼 레시피가 그대로 재현됐다 해도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백수저 팀의 승리는 요원했겠지만 아쉬움이 컸던 만큼 네티즌들 사이 논란도 커졌고 성경 롱게스트 셰프를 향한 지적도 끊이질 않았는데요. 태도를 향한 비판을 넘어서 선을 넘는 비난까지 이어졌죠. 결국 성경 롱게스트 셰프는 최근 내가 한국 사람들로부터 사이버 불링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는데요. 물론 서바이벌 프로그램 특성상 과몰입할 수밖에 없지만 방송은 방송일 뿐 재미로 보고 무분별한 악플은 지양하자고요. 잔인한 서바이벌 험난한 라운드를 이겨내고 탑 8 결정전을 앞둔 셰프들은 또 한 번의 팀전 미션을 앞두고 각각 3개의 팀으로 갈라졌는데요. 팀원들이 모두 함께 미션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작진의 충격적인 공지가 발표됩니다. 바로 투표를 통해 방출자 1명을 선정하는 것이었죠. 함께하던 동료를 자기 손으로 떨어뜨려야 한다니 잔인한 공지에 셰프들도 시청자들도 모두 경악했는데요. 이후 방출자가 호명되는 시간, 방송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가 혼자 벽을 보고 서 있습니다. 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마음이 여리고 약한 요리하는 도라이 셰프에게 방출 룰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나폴리 마피아 셰프 역시도 자진 지원한 만찢난 셰프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때 방출 이유를 적는 란에 가서 중식의 꿈을 이루십시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같은 팀이었던 셰프를 향한 리스펙을 보여줬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방출 룰은 셰프들에게도 확실히 괴로운 미션이었던 것 같죠. 일부 시청자들
역시 너무 황당했다. 업계에서 존경받는 분들을 모셔놓고 너무 리스펙이 없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저런 일 당하셨다고 생각하면 눈 돌아간다며 불쾌함을 표출. 실력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방출자를 선정해야 하는 룰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흑백 요리사는 서바이벌 포맷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었음에도 크게 자극적인 요소 없이 순수 실력으로만 승부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왔는데요. 물론 훌륭한 실력의 요리사 15명이 남은 시점에 한 번쯤 예능적인 요소를 넣는 것 역시도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긴 합니다. 실제로 갑자기 도파민이 확 돌아서 좋았다. 화제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재미있었다. 라는 시청자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흑백 요리사에서 보여줬던 방향성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 아쉬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최종화까지 이제 앞으로 2편을 남겨둔 상황. 흑백 요리사가 대장정의 막을 성공적으로 내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혹시 저도 찾지 못한 충격적인 장면이 더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